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모두가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이뤄내지? 방준호. 누군가는 영화를 만들고 칸에 가서 수상을 하고, 누군가는 베스트셀러를 쓰고, 또 누군가는 유명 가수의 곡을 작곡하는데 나는 왜 책 몇 장 읽을 시간도 겨우 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일 수 있게 훈련이 된 걸까요? 저는 예전에 늘 이런 생각으로 제 자신을 열등감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와, 저 PD들은 어떻게 저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왜 늘 그저 그런 계획밖에 안 나오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겠지만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을 이 문제에 대해 메이슨 커리라는 작가는 적극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0년간 가장 위대한 창조자들로 손꼽히는 161명의 하루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소설가, 작곡가, 화가, 영화감독 등 그들의 하루 시간표와 작업 습관 등을 정리했고 그 안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조사한 결과를 책으로 발표합니다. 리추얼. 리추얼은 의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신념에 의해서 의식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행위. 그 반복적 행위, 즉 리추얼이 세상의 온갖 방해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줬고 오롯이 창의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지라 자신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팽팽한 긴장감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늘 똑같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냈다. 제가 이 책을 만났을 때가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온갖 열등감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못 찾고 있던 그 시기에 이 한 문장이 저를 두근거리게 했어요. 당신의 하루엔 의식처럼 반복되는 행위가 있나요? 그 위대한 창작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던 그것. 너는 그런 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끄러움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결심을 했어요.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자. 그때가 마침 달리기를 시작했을 무렵이에요. 그 시점부터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출근 전 1시간의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1시간은 달리기를 하는 것을 나의 리추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닝 리추얼에 달리기를 넣은 건 아마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하루키가 그냥 좋은 소설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하루키의 리추얼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여섯 시간을 쉬지 않고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거나 수영을 하며 저녁 9시에 잠이 드는 자신만의 리추얼을 몇십 년간 지키고 있었다. 하루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반복은 일종의 체면으로 반복 과정에서 나는 최면에 걸린 듯 더 심원한 정신 상태에 이른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소설가 그러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 거라는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가뿐만 아니라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정형화된 틀 안에서는 좋은 창작물이 나오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위대한 창작가들이 대부분 자기만의 리추얼을 평생 지켜나갔다는 게 나와요. 그들은 모두 어떻게든 자기만의 시간을 내어 작업을 완성해냈다. 특별한 일탈에서 영감을 얻기보다는 더 깊이 자신의 일상을 파고들어 창작에 몰입했다. 즉 가장 평범한 보통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증명하며 하루를 대하는 엄숙한 삶의 태도를 일깨운다. 이젠 저도 한 10년 정도 저만의 리추얼을 지켜오고 있어요. 새벽 시간을 활용한 창작 활동과 달리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달리기가 중요한 이유가 다른 리추얼들은 사실은 수시로 바뀌는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PD로 일할 때는 새벽에 한두 시간씩 기획을 하는 걸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를 경영하게 되자 경영, 마케팅에 관한 공부를 한두 시간씩 해야만 했고 또 일이 잔뜩 몰려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시로 상황이 바뀌다 보면 결국 리추얼, 습관은 깨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달리기를 하자는 나의 의식은 상황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상황은 계속 변했지만 나의 달리기에 대한 리추얼만큼은 10년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 10년간의 달리기는 나에게 엄청난 체력적인 성장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잠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수 있게 됐고, 그게 바로 나만의 또 다른 리추얼들을 위한 체력적인 또 시간적인 토대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버로서의 저의 하루 리추얼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밤 9시에 잠이 듭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12시간까지는 오롯이 집중해서 컨텐츠의 기획, 촬영,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6시부터 8시까지는 달리기와 회복을 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12시에 점심으로 첫 끼를 먹고요.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약 30분 정도 낮잠과 휴식을 취합니다. 그럼 다시 쌩쌩해진 머리로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중해서 또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일을 마치죠. 이렇게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붓고 나면 6시 이후 저녁에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면 그냥 픽 쓰러져서 잠들 것 같은 상태. 사실 지금의 이런 리추얼은 약간 번아웃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지금은 혼자서 모든 작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누군가 저와 함께 작업해 주실 분이 생기면 조금 더 생산적이고 확장적인 형태의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거의 번아웃에 가까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가족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감정을 채우는 시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9시 이전에 취침. 사실 스스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술인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 절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간의 어떤 스트레스 지수를 느낌으로 표현해보면, 10년 전에는 100 정도의 맥스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10 미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많이 바쁘고 몸은 힘든데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상태. 건강하게 운동하고 가리지 않고 음식을 잘 먹고 또 의미 있는 활동 속에서 자존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삶. 이 모든 게 10년 전 시작된 달리기라는 리추얼이 만들어준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상의 사소한 반복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반복되는 일상에 진정한 삶이 있다. 그 일상을 가치 있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리추얼은 바로 무의미한 듯 반복되는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여러분도 신발끈을 묶어보세요. 그리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나의 하루는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반복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후쯤에 확 바뀌어 있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라닉TV의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